안녕하십니까. 박스 돌파입니다. 4월 13일 오전 8시 3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족구가와 이에야스는요, 새가 울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장 속에 울지 않는 새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질문에 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본 막부 시대에 통일을 이룬 일본 전국 시대의 가장 유명한 정치가이죠. 새장의 새가 울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울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바닥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제시리무부하는요, 주가와 싸우지 마라. 주가는 늘 진리다. 주가와 조화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 네 가지 노력이 있는데, 기억력, 경험, 관찰. 편견 없이 그 현상을 관찰해야 됩니다. 그 다음 기억력이 중요한 사건을 갖다가 정확하게 기억하고요. 객관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경험은 다 중요하잖아요. 자기가 이때까지 한 걸 다 기억하고 오셔야 되거든요. 이 학습과 경험과 습득된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력은요, 그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시리무먼은 주가는 진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너무 편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리만 사태, 브릭스 사태, 그리스 사태, 그렉스 사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견뎌내고요. 대통령 탄핵 사태, 트럼프에 관해 가지고 관세 전쟁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은 주가는 거기에 요동치고 있지만은 결국은 제자리로 저는 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강세론자였고요. 누구보다도 더 잘 맞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4월 7일 날 주가가 바닥이 나왔다고 요 날 이야기했잖아요. 요 날 4월 7일 날 바닥이 나왔습니다. 이 큰 거래량을 갖다가 쇼 커버링이 돌았거든요. 이 주봉상 보십시오. 이 주봉상 보면 다우나 나스닥이 생긴 이래로 이렇게 큰 거래량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 신호는 뭐냐면요, 바닥을 알리는 아주 여기가 저점이라는, 역사적인 저점이라는 신호를 내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리만 사태거든요. 리만 사태보다도 더 큰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한 번 더 보십시오. 여기 큰 거래량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한 번 더 터졌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한 번 터지고 여기 한 번 터졌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한 번 터졌거든요. 여기서 한 번 터졌습니다. 여기서 한 번 터졌는데 또 한 번 더 터졌거든요. 주가 바닥에 나왔습니다. 주가가 요동칠 때마다 사야 됩니다. 이 보십시오. 이래 큰 거래량이 주식시장이 생긴 이래로 이렇게 큰 거래량이 터진 적이 없어요. 7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거래량이 뭐냐면요,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돈이 이렇게 많이 풀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달러가요. 나스닥도 보십시오. 주봉상. 저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뭐냐 생각하면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관찰, 기억력, 경험, 수리력이라고 했지만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모든 것에 앞서는 게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이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 거래량이요. 이 거래량이 뭐냐 하면은 돈입니다. 돈. 이 투자자가 투자자들이 들어왔잖아요. 여기요.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투자자가 들어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요. 새로 진입을 했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주가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관세 때문에 주식을 엄청나게 팔아버렸거든요. 큰 손들이 다 매집을 해버렸습니다. S&P 500은,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보십시오. 이 바닥이거든요. 이 바닥 때는 아주 요동을 칩니다. 주가가 바닥일 때는 이리 요동을 칩니다. 이렇게 심하게 요동을 칩니다. 이리 요동을 칩니다. 주가가 빠질 때마다 사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이 주식이 삼성전자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가 내일은 아마 양봉이 될 겁니다. 이제부터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충분히 여기까지 저는 간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여기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선거가 남아 있습니다. 선거가 지금 선거철이 되지 않습니까? 선거철이 되면은
주가가 반드시 올라갑니다. 예, 요번에 선거철 때는 어떤 종목으로 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주로 삼성전자가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요. 예, 삼성전자가 아마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느 정도에 보면은 여기 721선까지 다 내려왔거든요. 예, 여기가 바닥입니다. 721선까지 깰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주식이든지요. 어떤 주식이든지 721선까지 깰 수가 없는데, 이 보십시오. 이 금융위기가 오면은 나스닥 종목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크게 요동을 칩니다. 이 보면 코로나 사태, 예, 여기는 무슨 사태인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자, 여기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요. 자, 이런 모습이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간다고 생각합니다. 상해지수 모양이 참 좋잖아요. 좋고요. 중국도 아마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H 주식 한번 보겠습니다. H 주식도 상당히 좋습니다. 좋고요. 일본 주식도 모양이 좋고요. 대만 주식도 모양이 너무 좋네요. 베트남 주식이 아주 좋네요. 관세가 가장 심하게 매긴됐는데 관세를 아마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인도 증시도 괜찮고요. 전 세계 증시가 다 돌아섰거든요. 다 돌아섰습니다. 예, 프랑스가 좀 헤매고 있지만은 전 세계 증시가 다 돌아섰습니다. 예, 그러고 가장 중요한 지표상으로는 저는 US 달러 인덱스 지수가 가장 저는 모든 지표 중에서 제가 가장 유력하게 보는 주식 차트 모양이 이 차트거든요. 이 차트입니다. 이 차트가 이 라인을 깼습니다. 와, 이 라인이 어디까지인가 한번 볼까요? 야, 이 라인이 22년도 라인을 깼거든요. 와, 아주 무서운 자리가 왔네요. 여기까지 깼거든요. 21년도까지 깼습니다. 예, US 달러 인덱스 지수가요. 예, 여기서 어떻게 될지는 진행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신고가 났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여기가 환율이 이렇게 쭉 내려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99달러지 않습니까, 지금요. 여기 손절매 물량들이 많이 쏟아부었을 겁니다. 이 거래량이 뜨지 않으니까 좀 보기가 좀 그렇네요. US 달러 인덱스 지수를 거래량을 한번 떼어볼까요? 어디서 보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한번 보겠습니다. US 달러 인덱스 지수를. 달러 인덱스 지수요. 거래량이 안 뜨니까, 예,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서 보는지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이 거래량이 떠야 되거든요. 거래량이 안 뜨네요. 여기도 안 뜨네요. 이 거래량이 안 뜨네요. 거래량이 떠야 되는데 이 거래량이 안 보이네요. 거래량이 보이면 참 좋을 건데, 보면 3년 내에 가장 최대로 빠졌거든요.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예, 달러 인덱스 지수상으로 보면 주가는 바닥을 찍었습니다. 예,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거래량하고 달러 인덱스 지수하고 유가하고, 예, 유가도 한번 보자고요. 유가도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유가가 지금 보면은 많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거든요. 4월 9일 날이 유가 바닥이었습니다. 예, 유가가 지금도 아마 올라갈 겁니다. 유가가 59달러까지 빠져가지고, 예, 55달러까지 빠졌네요. 55.12까지 빠졌네요. 빠지고, 예, 이 유가 바닥이 주가 바닥이고요. 제가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유가 바닥이 주가 바닥이고, 달러 인덱스 지수가 급락이 나오면은 주가 바닥이고요. 예, 그 다음에 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다 상품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저는 뭐 관심이 이런 이야기는 대수심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코스피 200 종목을 보기 전에 삼성전자 주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차트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삼성전자, 예, 이제는 개인들이 안 삽니다. 개인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주식을요, 개인들이 질리기 때문에 안 살 겁니다.
전문가들도 아마 추천을 잘 안 할 것입니다. 이 보면은 삼성전자 이 라인이거든요. 이 라인을 타고 갑니다. 지금 이제 추세는 좋다고요. 추세는 이 우상향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요. 삼성전자가 제일 처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자, 여기서는 가격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기간 조정인데 기간 조정이면서 위로 우상향하는 기간 조정을 당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좀 더 빠지면 참 좋았을 건데 더 이상 빠지지 않네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괜찮죠? 제가 삼성전자 이런 데서 추천했잖아요. 여기서 이런 데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데서요. 이런 데서 이야기했거든요. 삼성전자를 여기서 사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데서는 참 좋거든요. 제가 삼성전자 여기서 이 자리에서 사자 그랬습니다. 삼성전자 여기서는 제가 사자 소리 안 했습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여기서 내려올 때는 사자고 절대로 하지 않았거든요. 여기서는 절대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절대로 좋은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삼성전자가 선거철이 되고요. 아마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배당도, 특별 배당도 아마 실시할 수 있을 것이고요. 어쩌면은 삼성전자가 특별 배당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특별 배당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특별 배당을 실시할 겁니다. 특별 배당. 특별 배당이 반드시 실시합니다. 특별 배당을 실시합니다. 특별 배당이 아마 지도세도 모르게 할 겁니다. 한 10,000원 정도 할 겁니다. 이건 아마 언제인지는 잘 모릅니다. 곧 10,000원 정도 특별 배당을 아마 반드시 실시합니다.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아지면요.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지잖아요. 실적이 좋아지면은 특별 배당을 합니다. 특별 배당. 왜냐면 이 특별 배당을 해야지 자기가 상속세를 내고요. 이는 세금을 낼 수 있다고요. 법인세도 내고요. 이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요. 아마 특별 배당을 실시할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왕창 올라가겠죠. 주가가 올라가면은 장인애들도 그때부터는 새로운 자금들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이 아니죠. 한국조선해양이죠. HD 한국조선해양 이 종목 참 좋잖아요. 아마 신고가 낼 겁니다. 많이 갔네요. 한국조선해양. 제가 이날인가 샀거든요. 이날 한국조선해양, HD 한국조선해양, 그 다음에 하나오션, 이런 종목들이 아마 세개 갈 겁니다. 하나오션, 다 왔네요, 벌써요. 하나오션, 그 다음 종목으로 HD,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조선주들이 나갈 겁니다. 어이구야, 겁나게 나가네요. 급하게 나가네요. 조선 종목들 하고요. 하나에어로즈 이런 무기들 하고요. 충분히 나갑니다. 하나에어로즈는 신고가네요. 무섭네요. 이 쌍봉이니까 지대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셉니다. 하나에어로즈 스페이스 하고요. 대장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대신증권은 사면 안 되죠. 내일 되면 대신증권 배당 나오거든요. 대신증권에 내일 배당금 나옵니다. 1,200원씩 다 나오거든요. 지금 1,200원이면 원래는 16,000원이니까 17,200원이거든요. 17,200원이면은 지금 이제 신고가입니다. 거의 대신증권은 지금 신고가로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배당금을 비교하면요. 대신증권 참 좋네요. 삼성증권은 아직까지 배당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꾸준히 사모으면 됩니다. 내려올 때마다 밑으로 축축축 처지는 날 사면 됩니다. 삼성증권은요.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이 참 세더라고요. 미래에셋증권. 아마 저는 주식 시장에서 앞으로 갈 종목이 조선하고 방산하고 그 다음 종목으로 정건주라 생각합니다. 정건주가 지금 보면요, 홈플러스에 걸려있고, 그 다음에 걸려있는 게, 건설 PF에 걸려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두 종목을 빼고는 다 잘 갈 겁니다. 조선, 방산, 정건, 고배당 종목,
저는 현대 엘리베이터를 이익 실현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를 많이 올라오고 그랬더라고요. 배당이 나와버렸더라고요. 이익 실현해버렸습니다. 그러고 제가 수익금은 그대로 남겨놨고요. 수익금만큼은 남겨놨고 수익 난 금액은 남겨놨고 나머지는 매도 처리하고 이건 영원히 가져가는 겁니다. 이런 짱대 양봉이 나오면 저는 매도 치버립니다. 이런 짱대 양봉이 나오면요. 이런 짱대 양봉이 큰 양봉이 나오면 저는 매도 치버립니다. 그 정도 실리 있고요. 예, 그러면 물론 여기서는 사는 게 맞지만은 예, 사는 것보다는 제가 뭐 현대 엘리베이터는 이런 데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데서 이야기했거든요. 예, 어느 정도 배당이 나왔으니까 팔고 또 그대로 가만히 나머지 금액은 수익금은 가지고 가고요. 나머지는 끝까지 가져갑니다. 예, 수익 난 금액으로 가져가니까요. 현대 엘리베이터 좋고요. 그 다음에 종목으로요. 그 다음 종목으로 이제 코스닥하고 이 종목들 한번 쭉 보겠습니다. 기아가 완전히 초상집이네요. 야, 글로비스도 그렇고요. 현대차 계열 중에서는 KT가 현대차 계열이거든요. KT가 현대차 계열입니다. 예, KT가 현대차 계열입니다. 예, 거의 한선까지 내려왔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요 62선 그쯤 내려오면은 또 올라가거든요. 여기 이대로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신고가 냈으면 다시 이런 대로 올 수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신고가 내면 여기 들어오거든요. 요 신고가 내면 여기 돌았습니다. 어느 정도 돌았거든요. KT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KT도 고배당이지 않습니까? 배당이 4.56이네요. 예, 고배당 주니까 KT도 어느 정도 현대차 계열입니다. KT가 현대차 계열이라고요. 현대로템이 현대차 계열에서 가장 세죠. 현대로템이 이 K카고로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약하네요. 현대차가. 예, 이 포스코 풀점 이런 건 안 봅니다. 현대차도 안 봅니다. 이노베이션 안 봅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도 참 세죠. 메리츠 금융지주도 아마 홈플러스에 그리는 것 같기도 하고 SL이 많이 맞아버렸네요. CJ 좋고요. 모비스도 완전히 초죽음이네요. 예, 지금 코스피 200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예, 보험주들이 너무 안 좋네요. 너무 안 좋습니다. 기업은행도 그렇게 좀 하이브도 그렇게 괜찮네요. 하이브도 모양 괜찮습니다. 메리츠 증권이 참 좋네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아예 사면 안 됩니다. 아니, 공매도에 걸린 것 같습니다. 예, 공매도에 걸린 것 같습니다. LG전자가요. LG전자는 거의 공매도에 걸린 것 같습니다. 현대차하고요. 예, 완전히 공매도에 걸린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코스피 200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예, 추세가 무너진 종목은 사면 안 됩니다. NH투자증권 보십시오. 이 완전히 초상집이네요. NH투자증권이. 왜냐면은 NH투자증권도 예, 제가 사고 싶지만은 홈플러스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홈플러스에 완전히 크게 물리 있습니다. 이 NH투자증권이요. 너무 크게 물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배당 주지만은 저는 이 종목을 손절 치습니다. 그래프들이 참 좋네요. 너무 좋네요. 삼성증권도 보면은 뭡니까? 좀 더 내려오면 사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큰 거래량이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큰 거래량이 나오면요, 바닥입니다. 자, 이런 큰 거래량이 나오면 바닥이 나옵니다. 아직 큰 거래량이 안 터졌거든요. 2차전지는 아예 근처에 가도 안 됩니다. 예, 아예 근처에 가도 안 됩니다. 2차전지는요. 아예 2차전지는 근처에 가도 안 됩니다. 예. 코이가 많이 내려왔네요. 코이가 너무 많이 내려왔습니다. 예, 고점을 찍어버리니까 많이 내려옵니다. 예.
KTNG가 참 좋네요. 제가 KTNG 했죠. 요 최근에요. 배당이 5% 주거든요. KTNG가 참 좋습니다. ROE가 12거든요. PBR 좋고요. 유보율 좋고, 부채 비율 없고, 와, KTNG가 참 좋네요. 너무 좋네요, 그림이요. 한국전력도 그림이 참 좋고요. 야, 현대건설이 아주 무섭게 나갑니다. 현대건설이요. 예, 건설주의 바람이 한번 불 것 같습니다. 한일시멘트 이런 것 나갔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아마 활성화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예, 시장은 돌아섰습니다. 제가 과감하게 이야기하지만 시장은 돌아섰습니다. 대웅제약이 참 세게 가네요. 엄청나게 세게 갑니다. 대웅제약이. 아, 이마트가 상당히 좋고요. 삼바가 좋고요. 삼양식품이 참 셉니다. 너무 세네요. APR도 상당히 세고 로템도 상당히 세고요. 코스메스도 세고 지금 장이 돌아섰습니다. 제가 이 코스피 200 종목을 보니까 시장은 돌아섰습니다. 예, 시장은 돌아섰습니다. 예, 대우조선의 양이 참 좋고요. 삼성중공업이 너무 좋네요. 하나시스템도 상당히 좋고요. 하나시스템이 참 좋네요. 정말 좋네요. 하나 열어줘 사야죠. 누가 뭐래도 현대미포가 와 급하게 올라갑니다. 현대미포가요 가장 세네요. 현대미포가 하나 에어로즈가 가장 세고요. 한국콜마도 엄청나게 세네요. 제가 저 종목이 한국콜마지 않습니까? 현대중공업도 엄청나게 세고요. 하나오션도 상당히 세고요. 하나비전도 세고요. 뭐야, 현대 LB가 최고 세네요. 이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가장 센 종목이 미온상사도 엄청 세고요. 현대 LB가 가장 셌네요. 야, 제가 한 말이 맞네요. 현대 LB가 가장 세다. 예, 고배당 종목들이 갈 것이다. 예, 그러면, 코스닥 150 종목들 한번 볼게요. 코스닥 업종들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업종에서요, 150 종목이 아마 있을 겁니다. 150 종목 한번 볼게요. 알테오젠 같은 게 상당히 많이 갔거든요. 코스피 200 종목 대신에, 와, 이거 펩트론이 날아가 버렸네요. 펩트론이. 와, 무섭습니다. 이 제약주는 만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이런 것을 만질 수가 없으니까요. 펩트론 이런 것들을 추세를 보고 만지면 되긴 되는데 이 ROE가 마이너스인데 언제 사겠습니까? 엔캠이 이 삼성 거가 엔캠 이사전지네요. 예, 리가켄 바이오가 나가네요. 레인보우. 제가 레인보우를 여기서 사자했죠. 여기 사자했습니다. 레인보우 참 좋네요. SPG하고 레인보우 가면은 2차전지, 거의 간단 말입니다. 로봇은 뭐냐면요, 레인보우하고 SPG입니다. SPG가 수익률이 상당히 좋거든요. 예,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와, 파마 리서치가 또 나가네요. 대장이네요. 파마 리서치가 지금이 오늘 나가는 종목들을 보니까 윈텍이 뭐죠? 윈텍이 의료기네요. 의료기거든요. 의료기입니다. 의료기가 참 잘 가네요. 야, 동진세미캠이 바닥이 나왔네요. 동진세미캠 이거 바닥 나왔거든요. 이건 바닥 나왔습니다. 동진세미캠이 바닥 나왔거든요. 여기서 다 틀고 바닥 나왔네요. 동진세미캠. 반도체가 바닥이 나왔습니다. 와, 아난티가 참 잘 가네요. 예, 코스닥 150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휴젤, 와, 참 좋네요. 파마 리서치가 가장 센 종목입니다. 알테오젠도 상당히 세고요. 예, 파마 리서치가 가장 센 종목입니다. 누가 뭐래도 휴젤하고요. 예.
예, 일단 코스닥은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봐도요. 이 추세가 안 무너지면 오당차사 무너져 버리니까, 와, 내추셀이 가장 센 종목이네요. 특별 배당을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내추셀이. 내추셀이 부채 비율이 11%밖에 안 되네요. 이야. 이 코스닥은 어차피 추세 매매밖에 못 하거든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 코스닥 종목들은요, PSK 홀딩스가 아무리 좋은 종목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코스닥은요. 그 실적이 좋은 종목이라도 건드릴 수도 없고요. 추세가 무너지버리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요. 아무리 싼 종목도 올라갔던 많이 올라갑니다. 아, 심택이 참 좋긴 좋네요. ROI가 많았지만은 예, 반도체 종목들이 바닥을 찍은 것 같습니다. 이 차트를 볼 때요. 예, 파크 시스템도 많이 내려왔네요. 파크 시스템도. ABL 바이오. 제가 ABL 바이오를 아마 제가 이야기했을 겁니다. ABL 바이오가 참 좋다고요. 예, 이 종목 살 수가 없죠. 그래도 바이오가 아마 시장을 이끌어 갈 것 같습니다. 이거 보니까. 아예 저는 정치 관련 종목들은 아예 손도 안 댑니다. 정치 관련 종목은 아예 손대면 안 됩니다. 예, 이제는 거의 끝물이거든요. 항상 끝물에 오면은 막 떠들어댑니다. 안내 같은 거 보라고요. 예. 시총 큰 걸 보면 레인보우가 참 좋게 보이고요. 동진 세미캠, 예, 알테오젠, 리가캠 바이오, 예, 그 다음에 파마 리서치, 예, 요 정도죠. SPG, 예, 뭐, 이 정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휴젤이라든지, 코스닥은 그렇게 손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게요. 예, 아마, 지수는 아마 크게 갈 것 같습니다. 예, 장은 돌아섰습니다. 과감하게 이야기하지만 장은 돌아섰습니다. 저는 뭐, 이 유가라든지, 금이라든지, 미리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대충 알 수 있거든요. 금이 신고가입니다. 금이 신고가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정시를 한번 볼까요? 자, 세계 지수에서요, 한국 펀드를 보십시오. 한국 펀드가 이 자리가 바닥이거든요. 이 날이 바닥이었습니다. 이 날이 12월 3일이 바닥이거든요. 이 바닥을 이 자리를 넘어서잖아요. 자, 이 MSCI 한국 지수가 56달러를 넘어서지 않습니까? 이거는 신천지로 갑니다. 예, 이 거래량 있지 않습니까? 이 거래량이잖아요. 여기거든요. 여기가 대통령이 예, 이 날이 뭐냐면요, 윤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한 날입니다. 계엄 발표 날이거든요. 요 날이 계엄 발표 날이 거래량이 터져버렸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쭉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넘었으면요, 이거는 이래 갑니다. 저는 대한민국 증시가 지구상에서 가장 세다고 생각합니다. MSCI 금요일 지수가, 한국 지수가 4.81% 올랐거든요.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한국 MSCI 지수가 4.81% 올랐고요. 그 다음에, FTSE 한국 지수 한번 볼까요? 지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FTSE 코리아 지수가 안 뜨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코리아 지수 FTSE. 자,
4월 11일이거든요. 4월 11일이면은 예, 우리나라 증시가 4월 11일이면 금요일인가? 예, 이 FTSE 지수상에는 아마 가장 이 최악의 경우를 보였거든요. 예, 잘 보이지가 않네요. FTSE 지수상으로는 잘 보이가, 1.1% 정도 내린 걸로 보이는데, 예, 이걸 신뢰할 수가 차트. 예, 이게 좀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상으로 보면요. 환율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고요. 자, 환율이 많이 떨어졌고, 자, MSCI 지수를 보자고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지 않습니까? MSCI 지수를 보면 4.81% 올랐습니다. 예, 4.81% 올랐기 때문에 MSCI 지수 상으로 보면요. 4월 7일이 우리나라 날짜로 면 4월 8일이지 않습니까? 4월 8일 날 주가 바닥이라고요. 이렇게. 예, 이래 떴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가 월요일 주가가 대폭등을 합니다. 대폭등을 합니다. 대폭등요. 네, 그 다음에 환율도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엄청나게 빠지지 않습니까? 환율이요. 환율이 지금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보십시오. 1421원까지 뺐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뺀 적이 없거든요. 요 4월 9일 날 유가 바닥이면서 환율이 고점을 찍었거든요. 여기가 4월 9일 날이 환율이 바닥을 찍었습니다. 환율이 예, 환율이 고점을 찍었습니다. 1480원이었거든요. 1487원이었습니다. 1487원 6원입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1420원입니다. 이 아주 큰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개입을 하면서 손절이 됐기 때문에 이 라인을 깰 겁니다. 충분히 깹니다. 아마 저는 이번 환율이 어디까지 오느냐, 예, 저는 환율이요, 우리나라 환율이 자 1300원까지 내려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지금 예, 환율이 열에 내려오면 외국인 자본들이 지금 배당을 받아가지고요. 지금 배당을 받았습니다. 내일 배당 받거든요. 배당 받으면은 이 배당금을 본국에다 송금 안 합니다. 예, 만약에 지금 송금을 하려 해 보십시오. 1,400원을 갖다가 1달러로 바꿔 보십시오. 1,300원일 때 1달러를 바꾸는 게 훨씬 이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송금을 하지 않고요. 한국에 재투자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환율상으로 보면요. 본국에 송금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 하고 한국에다가 예, 지금은 시장이 예, 다 바닥에 다 왔습니다. 예, 좀 정건사라든지 어느 누구도 주식에 대해서 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가는 바닥이 나왔고요. 환율상으로도 그렇고요. 금값상으로도 그렇고요. 유가상으로도 그렇고요. 예, 거래량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자, 한국 거래량 한번 볼까요? 저는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 거래량을 한 번도 안 봤는데 한번 볼게요. 거래량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아직까지 개인들이 겁을 먹고 주식시장에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못 들어오고 있다고요. 기관들은 계속 사고 있고요. 개인들은 이제부터 팔기를 시작할 겁니다. 개인들은 이제부터 팝니다. 외국인들은 이제부터 들어오거든요. 외국인들은 들어오고요. 개인들은 팔고 있습니다. 개인 팔고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다고요. 외국인들이 옛날 4월 10일부터 들어왔거든요. 4월 7일부터 들어왔습니다. 개인들은 팔기 시작했고요. 예, 시장은 아마 곧 5,000포인트를 향해서 5,000포인트를 향해서 바로 갈 겁니다. 우리나라 증시는요, 바로 5,000포인트로 갑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는 바로 5,000포인트로 갑니다. 5,000포인트로요. 5,000포인트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종목이 가야 됩니까? 삼성전자가 가야 되고요. 예, 현대차가 가야 됩니다. 현대차는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가야 되고요. 현대차가 가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야 되고요. 삼성중공업이 가야 되고요. 현대중공업 이런 것들이 가야 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가야 되고요. 아마 장이 저는 바로 이번에는 한 최소한 5,000포인트로 바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예, 너무 크게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가가 바로 갑니다. 주가가 바로 갑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자, 종합주가지수를 한번 볼까요? 자, 종합주가지수를 한번 보자고요. 가장 센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누가 뭐래도요. 자, 이 날이 언제죠? 이 날이 1월 1일이죠. 1월 1일을 한번 볼까요? 여기가 1월 1일입니다. 자, 탄핵 시대를 다 겪고요. 온갖 수모를 다 겪은 나라거든요. 대한민국이. 여기가 1월 1일입니다. 자, 1월달 주가가 여기라고요. 여기. 자, 1월달 주가를 회복한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도록. 자, 여기가 우리나라 정시입니다. 여기 1월 1일이거든요. 1월 1일을 기준 삼아가지고 주가가 안 빠졌습니다. 이렇게. 자, 요만큼밖에 안 빠졌습니다. 요만큼 빠졌거든요. 요만큼. 자, 1월 1일 기준에서 요만큼 빠졌습니다. 요만큼 빠졌거든요. 잘 보십시오. 여기밖에 안 빠졌습니다. 한국 주식시는요. 그럼 해외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차트요. 자, 다우를 보자고요. 다우가 1월달이 어디입니까? 여기거든요. 여기라고요. 여기. 자, 1월달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1에 많이 빠졌습니다. 자, 여기서 1에 많이 빠졌다고요. 이제 여기가 1월달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만큼밖에 안 빠졌지만 미국은 이만큼까지 빠졌습니다.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중국 한번 볼까요? 중국이 여기가 1월달이잖아요. 중국이 여기가 1월달이거든요. 자, 1월달 주식도 회복 못 했습니다. 중국은요. 중국 회복 못 했거든요. 우리나라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홍콩 볼게요. 홍콩. 홍콩 여기거든요. 여기입니다. 홍콩하고 한국하고 차도 비슷합니다. 홍콩. 니케이는요. 니케이는 이 밑에 저 밑에 있습니다. 니케이는 여기입니다. 여기거든요. 니케이는 아예 꿈도 못 꾸고요. 대만도 밑에 있거든요. 안 되고요. 베트남도 1월 달이면 어디죠? 여기가 예, 베트남도 여기거든요. 아예 검증도 못 했습니다. 인도도 안 되고요. 인도도 여기잖아요. 1월 달에 여기거든요. 예, 전 지구상에서 우리나라 정시가 최고 셉니다. 누가 뭐래도 브라질이 참 세네요. 브라질이 참 세네요. 브라질이. 아, 브라질 1월 달을 볼까요? 여기가 1월 달이거든요. 브라질이 좀 세고요. 호주 인데는 영국 이런 데는 아예 막 1월 달하고는 아예 멀지 않습니까? 여기거든요. 저 밑에 있거든요. 영국, 독일이 여기가 1월 달일 겁니다. 여기가 1월 달이죠. 예, 지구상에서 가장 센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이라고요. 한국입니다. 자, 차트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정치가 지구상에서 가장 강합니다. 가장 강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예, 대한민국에 대해서 너무 비관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예, 조선을 비롯해서 원전도 아마 잘할 것이고요. 예, 아마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요번에는 우리나라 정시로 아마 세계의 자금들이 몰릴 것 같은 느낌이 아주 크게 듭니다. 예, 우리나라 정시가 아마 5,000포인트를 향해서 아마 시동을 건다고 생각합니다. 저만큼 이 강세론자로 대변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